안녕하세요. 기술교사 박형규입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수업 잘 들었어요? 많이 기억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거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수송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수송과 바퀴를 연결을 시켜서 수레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에 이 수레가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면 축이 바퀴를 굴려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전동축이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동축의 개념과 전동축이 아닌 일반 차축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이것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차를 FF, FR, RR, 사륜이라는 형태로 나누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빨리 갈 때 특징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맞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차축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 차축을 영어로 dead axle이라 불러요. 여기에서 dead는 죽었다, axle은 축,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냐면 저번 시간에 자동차가 FF랑 FR 중에 무엇이 더 빠르느냐, FR이 동일한 마력이면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그것 말고 자동차를 좀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장치를 이야기할 건데 이 장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장치예요. 지금 여기 자동차를 봐보면 자동차 뒤에 트렁크 부분에 약간 볼록 올라와 있는 무언가, 날개같이 생긴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장치가 달려있는 자동차인데 이 장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포일러는 뭐지? 영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스포일러라고 그러는데 기술에서 말하는 스포일러는 여기 자동차 뒤에 달려있는 장치를 보고 말해요. 여기 뒤에 있는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풍동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좀 알려줄게요. 자동차가 우리가 빨리 달렸을 때 얼마나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 다닐까를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실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10km일 때, 20km일 때, 30km일 때 이 자동차에 바람이 흐르는 거 알려면은 자동차를 빨리 달리게 해야 되고, 빨리 달린 중에 옆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달린 중에 촬영을 하면서 중간에 외부적인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아니면 어디서 먼지가 날라온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정확한 테스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꼼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를 바람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고정해 놓고 바람을 지나가게 해보자. 자동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자동차가 빨리 움직였을 때 바람의 움직임을 봐보자 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걸 풍동 실험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풍동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보통 연기가 있는 바람으로 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두 개의 자동차고요. 하나는 일반 승용차, 하나는 SUV라는 자동차인데 일단 일반 승용차를 보았을 때 자동차를 지나가는 바람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 뒤쪽에 바람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는 앞으로 가면서 바람을 지우개라고 부르니까 바람을 위아래로 가르면서 지나가게 돼요. 가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적어져요. 공기가 적어지면 공기로 인한 압력도 적어지고요. 그 위쪽과 그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아지는, 압력이 높아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흐름 분리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런 흐름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말려 들어오게 돼요. 이런 말려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말려 들어오는 현상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말려 들어오면서 자동차를 뒤로 잡아당기는 공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동일하게 바람이 지나가는데 이쪽에 이렇게 생긴 올라갈 수 있는 무슨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돼요.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요. 여기서 조금 더 출렁하고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원래 이게 없었다면 바람은 아마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꺾이게 됐을 텐데 공기가 조금 더 올라가서 꺾이면서 이게 공기가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자동차를 잡아당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멀리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더 멀리에서부터 잡아당기니까 공기 저항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스포일러라고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필기 한번 해볼게요. 스포일러 6번입니다. 차량의 유선형이 끝나는 트렁크 부분을 약간 위쪽으로 올려놓은 장치를 보고 말합니다. 자동차의 트렁크 부분은 흐름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뒤쪽이 공기 저항이 커집니다. 공기 저항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자동차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발생을 시켜줍니다. 떨어져서 발생을 시켜주면은 자동차가 조금 더 앞으로 빨리 가는데 유리하게 된다. 이게 바로 흐름 분리 현상이고요. 이 흐름 분리 현상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면 신기한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봐봐요. 얘는 승용차고 얘는 SUV잖아요. SUV 같은 경우에는 흐름 분리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일어나고요. 얘는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아까 공기가 말려 들어온다 했잖아. 이쪽은 여기서 공기가 말리는데 이쪽은 공기가 이쪽에서 말려 들어와요. 즉 말려 들어온 공기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뒤 유리창을 향해 가요. 이게 뭐요? 나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비가 오잖아. 그럼 자동차는 앞유리는 닦는 와이퍼인데 뒷유리 와이퍼는 자동차마다 있는 자동차도 있고 없는 자동차도 있다는 거. 있는 자동차 없는 자동차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뭐냐면은 자동차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이 이렇게 생긴 자동차들은 공기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따로 위에 뒤에 와이퍼가 없어도 알아서 물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뒤쪽에 와이퍼가 없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끊긴 자동차, 대표적으로 SUV나 아니면 경차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뚝 끊겨있기 때문에 공기가 말려들어서 뒤 유리창으로 빗방울이 달라붙어요.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조건 뒤쪽에 와이퍼를 달아놓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길에 지나가다 자동차 봐봐요. 이런 점이 다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생긴 장치예요. 요거 뭘까요? 이 장치의 이름은 날개라고 불러요. 자동차에 날개를 달아놨네요. 왜 자동차에 날개를 달았을까? 왜? 자동차가 날아가라고? 아니, 날아가지 말라고. 자동차가 날아가나요? 네, 자동차는 달리면 날아가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날아간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나요? 날아간다는 개념을 알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선형의 개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유선형. 지금 봐오면 이 자동차들은 모양이 유선형이에요. 위쪽은 볼록하고 아래쪽은 일자로 된 형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공기가 지나가는데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공기보다 경로가 길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래쪽은 직선으로 가는데 위쪽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 두 개의 공기가 지나가는 경로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과 이쪽에서 도착 시간을 보는 거야. 공기가 아래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도착 시간과 위쪽이 가는 도착 시간을 비교해 보잖아요. 도착 시간이 똑같게 나와요. 왜 그런지는 대학교 가서 배워보세요. 아니면은 가까운 과학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공기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는 공기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법칙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고 정리라는 단어가 맞겠다. 베르누이 정리에 따르면은 유체라고 부르는 흐르는 물질은 압력과 속력이 서로 반비례 관계를 한다는 게 있거든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대학교 물리학과 또는 대학교 유체역학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자, 그걸 봐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쪽으로 가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그럼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상태가 되지. 그 압력이 낮은 상태랑 높은 상태가 있으면은 높은 데서 아래 낮은 데로 힘이 발생을 해요. 이 힘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양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되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론으로 말하면은 볼록 튀어나온 대로 양력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양력이라는 게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차가 위로 뜨려고 한다고요. 실제로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 뜨려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할 때 잘 보자 자동차가 조그마한 돌부리라도 밟으면은 통통 위로 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동차가 위로 튀면은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지?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자동차의 가속 성능과 관련이 깊었던 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접지력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자동차 위로 뜨면 뜰수록 자동차의 접지력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둘 다 불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장치가 있어야 해요. 그 장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만든 거냐면 이 날개라는 걸로 만든 거예요. 이 날개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날개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위로 볼록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록한 쪽으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을 꾹 눌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눌러져 있으니까 빨리 가는데 접지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유리하게 되겠지.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자동차는 FF일까요? FR일까요? FR 방식이겠지. 그래야지 뒤쪽을 눌러주니까. 아니면 FF면 앞을 눌러줘야 되겠지. 그래서요, 이렇게 생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빨리 달려도 바닥에 붙어가요. 여러분들 가끔씩 고속도로 갈 때 옆에 스포츠카 지나가는 거 본 적 있나요? 스포츠카들은요,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어떤 느낌을 가냐면 굉장히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야. 찰싹 달라붙을 때 슉 이렇게 움직여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수록 바닥에 붙어서 간답니다. 물론 이 장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장치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비싼 자동차예요. 포르쉐 911이라는 자동차거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리려고 하잖아. 이게 앞쪽 범퍼에 앞쪽 범퍼에 이렇게 메롱하고 나오는 스커트, 프론트 스커트라고 그러거든요. 스커트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래로 지나가는 바람과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압력차 때문에 생기는데 아래로 지나가는 바람 자체를 줄여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자동차가 양력이 덜 발생하니까. 이런 장치들도 실제로 스포츠카에는 장착이 되어 있답니다. 필기 한번 해볼게요. 날개. 차량 뒤에 장착된 뒤집어진 날개 모양의 장치를 보고 말합니다. 자동차는 유선형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게 되면 양력이 만들어진답니다. 양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퀴의 접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접지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날개는 어디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거냐? 바닥으로 양력을 발생시킨 거야. 바닥으로 양력을 발생을 시키는 장치를 우리는 날개라고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정리가 좀 오래 걸려요. 이 정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니까 정리 한번 잘해봐요. 지금부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어줘야 하는데 결국에는 FF, FR, RR 사륜에 따라서 자동차의 특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쪽 표를 그걸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아래쪽 표를 보기 전에 자동차를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게요. 근데 자동차 좀 못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자동차냐면 이렇게 이 네 가지 자동차에 자동차 겉에를 다 뜯고 자동차의 동력 전달해주는 부분만 따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봐봅시다. 이거는 FF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앞바퀴 구동을 하는 방식이니까 앞쪽에 뭐가 되게 많고요. 뒤쪽에는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연료 넣는 거. 연료 우리 뒤로 쑤셔 넣잖아요. 연료 넣는 거 빼고 뒤쪽에는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거 하나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배기가스가 뒤로 나가게 해주는 장치예요. 배기관이거든요. 배기관 빼고는 뒤로 연결된 게 없는 장치. 이게 FF 방식이에요. 두 번째, FR 방식은 아까랑 비슷해 보이지만 배기관 말고 하나의 축이 더 생겼죠. 이 축이 바로 뭐냐면은 앞쪽에는 동력을 뒤로 전달해주는 장치예요. 추진축이라고 부르는 장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RR 방식. 선생님 이거 자동차 덕후들은 이런 말이 이거 RR이 아니라 MR 아닌가요? 물론 맞아요. RR, MR 좀 더 자세한 차이는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엔진이 자동차 운전석 뒤쪽에 있는 거예요. 운전석 뒤쪽에 있는 이 장치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뒤쪽으로 요만큼
엔진룸이에요. 요만큼의 엔진이고 이렇게 바퀴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특징 하나 알려줄까요? 이 자동차는 몇 인용일까요? 2인용이겠지? 왜냐면 뒷좌석을 요만큼 잡아먹으니까. 하나 더 말해줄까요? 이 자동차는 뒤쪽을 요만큼 잡아먹는데 트렁크가 어디 있을까요? 잘 봐. 뒤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뒤쪽에 뭐가 없겠지. 뭘 놔둘 수가 없겠지. 그럼 트렁크 어디다 만들면 될까? 앞쪽에 만들면 되겠지. 어떻게? 요렇게. 여기 앞쪽에 여기 트렁크예요. 못생겼어요? 이상해요? 이거 되게 좋은 자동차인데요. 포르쉐 911이라고 억 단위 자동차예요. 이거 되게 좋은 비싼 자동차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짐을 많이 못 실겠지? 뭐 여행용 캐리어 하나 정도 들어가지만 사람이 전에 막 인터넷 찍으면 사람이 막 들어간 데 있어요. 조금 뚱뚱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몸 껴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만큼 앞쪽 공간이 작다. 마지막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연결된 추진축도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양쪽으로도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륜구동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좀 더 자세한 차이를 지금부터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거는 필기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 먼저 칠판 지울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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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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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구동. 보이나요? 자, 옆으로 써줄게요. 이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표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한꺼번에 써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엔진 탑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엔진 탑재라는 건 무엇을 말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을까? 여러분, 엔진이라고 말하는 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엔진은 자동차의 연료가 타는 부분이에요. 자동차의 연료가 타기 위해서는 무언가 연료가 탈 수 있고 그게 동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냐면 대부분 텀블러 모양의 장치가 들어있어요. 이런 장치. 그래서 이 텀블러가 작은 텀블러도 들어가고 큰 텀블러도 들어가거든. 여기 안에다가 연료를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폭발을 시켜서 동력을 만드는데 그 동력을 여기 바닥에서 동력을 만들어서 굴려주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 F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앞쪽에 들어있는데 앞쪽에 이게 가로 형태로 들어있어요. 가로 형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텀블러가 가로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텀블러가 가로로 들어가 있으면은 텀블러만 가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서 만들어낸 동력 또한 가로로 만들어져요. 동력이 가로로 만들어졌어. 여기 엔진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끝에다가 기어를 달고 반대쪽에 기어를 달아가지고 바퀴를 달아주면은 자동차 완성이겠지. 맞아? 이렇게 FF 방식 만들어요. 두 번째, F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엔진을 똑같이 이렇게 넣는데 얘처럼 가로로 이렇게 놔두지 않고요. 걔는 세로로 놔둬요. 왜 세로로 놔두냐고요? 세로로 놔두면은 이게 세로로 있으니까 추진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여기 뒤로 동력을 전달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뒤쪽에서는 여기에서 베벨 기어라는 걸 사용해서 동력을 90도만큼 꺾어줘요. 동력을 90도만큼 꺾어주는 기어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90도만큼 꺾어서 이걸 돌려주게 돼 있어. 그래서 주로 FF 방식은 엔진이 가로로 들어가 있는데 FR은 엔진이 보통 세로로 들어가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가로가 더 불편하고 좀 더 안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얘가 좀 더 강력해지는 거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 텀블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이 텀블러가 힘을 많이 내려면 텀블러가 큰 텀블러가 들어가야 될까요? 작은 텀블러가 들어가야 될까요? 큰 게 낫겠지. 텀블러가 많이 들어가야 될까? 적게 들어가야 될까? 많이 들어가야 게 낫겠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단 말이야. 텀블러가 많이 들어가고 텀블러가 큰 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텀블러 하나하나의 용량을 보고 우리는 다 합친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배기량이라고 불러요. F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앞쪽에
엔진도 들어가야 되고요. 방향도 바꿔야 되고 얘가 구동도 돼야 되고 제동도 돼야 되고 거기에 컴퓨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동차 앞쪽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곳에다가 넣으면서 엔진룸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엔진룸 자체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앞쪽이 엄청 커야 돼. 그러니까 앞쪽에 넣을 수 있는 텀블러의 개수도 크기도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F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크게 만들기가 유리해요. 왜냐? 일부가 뒤로 빠졌으니까. 무엇이? 동력 전달하는 부분이 뒤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텀블러도 더 놔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텀블러 크기도 키울 수가 있어요. 즉 배기량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사륜 말고 RR 뒤에 아예 엔진을 놔두면 어떻게 되냐? 아예 뒷좌석을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엔진룸을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 훨씬 더 크고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F 방식 같은 경우에 텀블러가 한 4개, 3개 아니면 4개 들어가고요. FR은 6개, 많이 들어가면 8개도 들어가요. RR은 8개, 12개, 16개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세기 쉽겠지. 사륜구동은 RR 방식도 있고 FR 방식도 있긴 하지만 주로 FR 방식 정도로 느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엔진 탑재는 어떤 느낌이냐? 엔진 탑재는 얘는 가로형이고요. 나머지는 보통 세로형으로 많이 넣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는 FR인데 가로로 넣는 자동차 있는데요. 그거는 제조사 마음이긴 한데요. 대부분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건 가로, 이건 세로로 보통 많이 넣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로형으로 넣는 게 좀 더 엔진룸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답니다. 두 번째, 가속 성능. 가속 성능은 무엇이 좋다고요? RR, FR 같은 후륜구동이 유리하다. 그 중에 제일 유리한 건 뭘까요? 완전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려 있어서 갈 수 있는 거. 얘가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얘가 가속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또 가속 성능이 좋은 게 얘도 좋아요. 왜냐면 4바퀴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 그래서 주로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스포츠카들 중에서도 힘을 세게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RR인데 RR 형태에다가 사륜구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힘이 완전 세요. 그래서 여기도 매우 좋음이고요. 여기는 좋음, 여기는 나쁨.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냐, 제조회사가 얼마나 센스 있게 잘 만들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왔다 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향성. 핸들을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 얘는 핸들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언더스티어링이 많이 일어난다. 언더스티어링. 핸들을 돌린 것보다 자동차가 덜 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후륜구동은 뭐가 많이 일어난다? 오버스티어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오버스티어링. 그 다음 마지막 사륜구동의 경우는 주로 언더스티어링이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사륜구동은 실은 언더도 오버도 잘 안 일어나긴 해요. 왜냐면 4개로 다 같이 가니까.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자동차가 앞쪽이 좀 더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링이 좀 더 자주 일어난대요. 자, 그 다음 특징. 이거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한번 써봅시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동차 첫 번째, FF 방식의 가장 큰 특징. FF 방식 앞쪽으로 싹 다 몰려있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뒤에는 뭐 하면 될까? 짐만 실으면 돼요. 그래서 FF 방식의 가장 큰 장점, 트렁크가 엄청 커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내부 공간이 트렁크가 크다. 또한 앞쪽에 모든 걸 다 놔두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양을 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줄일 수 있고요.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가볍고 가격도 싸게 만드니까 연비까지도 좋게 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이득이겠지.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 써줄게요. 그 다음 차량의 경량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비가 좋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좋냐면은 자동차 앞쪽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언더스티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핸들을 돌렸을 때 잘 안 꺾인다는 말을 우리가 반대로 말해보잖아. 얘는 내버려둬도 직진을 잘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얘는 직진을 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핸들을 운전을 잘 못해도 직진은 잘 가요. 또한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자동차가 행여나 어디에 도랑 같은 데 빠져버리거나 도랑 같은 데 빠졌을 때 앞쪽이 무거우니까 대부분 앞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바퀴 구동이니까 앞으로 꽉 잡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 쉬워요. 즉 무슨 말이냐면 눈길에 빠졌거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훨씬 더 운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음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차량 전면이 무겁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이 좋다. 직진을 잘한다. 그 다음에 마찰력이 낮은 길. 마찰력이 낮은 길에 뭐가 있다고? 빗길이나 눈길. 운전이 편하다. 단점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앞쪽에 이거저거 한꺼번에 다 넣으니까 앞쪽이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앞쪽이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이 무겁잖아. 앞쪽이 무거운데 앞쪽이 복잡하게 무겁게 만드니까 자동차가 이게 옆에서 봐보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앞쪽이 막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앞쪽을 좀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도 안 되냐, 자동차를 위로도 막 쌓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은 여기 있고 막 여기저기 이제 쌓이게 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아지거든요. 자동차 무게중심이 높아지는데 앞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엉덩이가 실룩거리기가 쉬워요. 엉덩이가 실룩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승차감이 좋을까 나쁠까? 나빠져요. 그래서 얘가 승차감이 좀 나빠요. 그래서 두 번째, 차량이 무겁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승차감이 나쁘다. 마지막으로 배기량을 높이기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 다음 할게요. 그 다음 후륜구동의 경우 배기량을, 이건 장점이 얘랑 완전 반대예요. 자, FR은 배기량을 높이기가 유리해요. 그렇겠지? 그 다음에 차량이 앞쪽으로 조향, 뒤쪽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좋아. 그 다음에 앞쪽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무게중심이 낮아. 무게중심이 낮고 무게 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정성이 좋아요. 안정성이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산 사람이 그 승차감이 되게 좋아지겠지. 그래서 승차감이 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아서 승차감이 매우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매우 우수해요. 두 번째, 이게 앞뒤로 쫙 나눠져 있으니까 얘가 정비를 하려고 보면 얘가 잘 안 굴러가네? 이쪽 보면 돼. 잘 안 돌아가네? 이쪽을 보면 돼. 그러니까 고치는 사람이 쉬워요. 고치는 사람이 봤을 때 딱 보면 잘 보여. 그리고 딱 봤을 때 구조가 간다니까 튼튼해서 고장도 잘 안 난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구동부와 조향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정비성이 좋다. 정비성이라고 말하면 고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조가 간단해서 내구성이 좋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FF 앞쪽이 좀 길어야 된다고. 근데 자동차 앞만 길잖아? 미안하지만 못생겼어요. 그래서 앞쪽이 살짝 짧은 게 좀 더 예쁘대.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비율이 FR이 더 예쁘대요. 자, 그래서 외관 비율이 좋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점이지만 나쁜 점도 당연히 있겠지. 가장 큰 나쁜 점, 내부 공간 및 트렁크가 작아져요. 트렁크가 작아진다. 이유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뒤쪽에 구동부가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을 뒤쪽까지 길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동력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으니까 연비는 어떨까? 나쁘겠지. 그래서 동력 전달 과정이 길며 두 번째, 무게가 무거워요. 무게는 왜 무겁냐면은 이거저거 만들 때 방금 전에 말했잖아. 뒤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무게도 양쪽 맞춰주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연비가 나빠지고 또한 또 나빠진 게 뭐가 안 좋을까? 각각의 부품들이 이거저거
망가지면은 비싸겠지.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무게가 무거워 연비가 나쁘다. 마지막 험로 운전은 어렵다. 그래서 일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에게 렌트카를 줄 때요, 얘를 렌트 안 해줘요. FF만 렌트해줘요. 안 그러면 사고 나기가 쉬워요.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그다음 후륜구동 RR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좀 빨리 말할게요. 무게 중심이 낮아서 승차감이 매우 우수하다. 아예 뒤쪽으로 빠지고 뒷좌석도 포기했으니까 무게 중심이 완전 낮아요. 그 다음에 급가속이 매우 우수해요. 급가속이 매우 우수하고 앞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트렁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석이 넓어. 운전자만 되기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면 구조가 간단해서 우리가 운전석 아래가 넓다. 단점, 오버스티어링이 많이 일어난다. 심하다. 그 다음에 험로를 운전하기 더럽게 어렵겠지. 험로 운전이 매우 어렵다. 엔진에서 우리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연료 말고 공기도 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일반 자동차는 공기가 앞쪽, 번호판 위쪽에서 보통 들어오는데 얘는 공기가 그쪽에서 못 들어요. 그건 트렁크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야 돼? 옆구리에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공기가 들어야 되니까 공기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데 불편하겠지. 그래서 공기 흡입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공기 흡입이 어렵고 뒷좌석의 사용이 힘들다. 즉 2인용이다. 마지막 사륜구동. 이게 RR, 마지막 사륜구동. 사륜구동 빨리 말할게요. 고속주행 및 커브길 안정성이 매우 좋다. 왜냐면 무게중심도 잘 돼 있고 모두 다 구동축이니까 굉장히 무게중심이 잘 돼 있어서 돌 때 되게 좋아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에요? 구조가 복잡해. 구조가 복잡하면 뭐가 문제일까? 망가지면 돈이 많이 나와요. 연비는 좋을까? 나쁘지. 그런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 연비가 나쁘면 마지막으로 정비 비용이 비싸다. 자, 이거는 왜 지금 빨리 말했냐, 이거 왜 조금밖에 말하냐면 사륜구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1시간 이야기해야 돼.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사륜구동을 간단하게 알아봤거든요. 사륜구동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좀 더 알아보셔도 굉장히 재미난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워봤던 건 뭐냐면 FR, RR, 그 다음에 사륜구동이 각각이 어떤 특징이 달라지는지, 각각의 특징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한번 요새는 자동차 타기 좀 힘들구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자동차를 다시 탈 날이 오면은 자동차의 여기저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님 자동차, 이 자동차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